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즘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 니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서 동맹국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예방하려 한다면서 호주와 일본의 방위 공약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대선국에서 일단 한국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타이완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데 질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100번 잘된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패싱당했다고 떠드는 얼치기들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사안과 관련해 한국을 패싱했으면 워싱턴에 땡큐입니다. 한국은 중국 타이완 간 군사분쟁에 절대로 발을 걸치면 안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인 엘브리츠 콜비는 최근 몇 달 동안 일본과 호주 국방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두 나라의 방위 공약 문제를 강조해왔다고 5명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타이완을 둘러싼 잠재적 전쟁에 대비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입니다. 콜비는 X에 펜타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억제력 회복과 힘으로 평화 달성이라는 의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이 의제에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위와 관련된 다른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완 사태 관련 작전 계획과 훈련이 일본과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타이완에 백지 수표식의 방위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와 캔버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말도 안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강요만 하니 일본과 호주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조 바이든조차도 예전에 4차례 걸쳐 타이완 유사시 미국에 개입하겠다고 립 서비스라도 했는데 트럼프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 잭 쿠퍼는 타이완 분쟁이 발생하면 동맹국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건 매우 어렵다면서 이는 시나리오의 맥락도 모르고 미국의 대응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토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콜비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청을 갑자기 확대한 후 일본이 미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제 판단으로 미국은 절대 타이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로우전이 실패로 돌아갔고 중동 사태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찝쩍거릴 수 있는 곳은 타이완만 남았습니다. 제가 찝쩍거린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정식 개입은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에 대해 중국을 들이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은 호주를 비롯해 집단 서방의 맹우들과 함께 연례 태평양 지역 해군 훈련 엑서사이즈 탈리스만 세이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개국에서 3만 병력을 끌어모았는데 중국 포유가 목표입니다. 호주가 주축이긴 한데 정작 알바니즈 총리는 그다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호주가 먹고 살려면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니즈는 이태리계입니다. 앵글로색슨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는 타이완과 관련해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시 출병 문제를 약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호주는 타이완 해협까지 진출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는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반으로 줄이고 타이완에 있는 500명의 미군도 모두 철수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미국은 제일 돌연해서 발을 빼는 모양입니다. 주한 미군을 줄이겠다는 것도 다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협상을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군사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 동맹국들에게 니들이 중국과 싸우라면서 도망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NHK는 중국과 북한이
베이징 평양 간 여객 열차를 개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최근 베트남 부총리를 만나 베트남의 브릭스 가입을 지지하겠다면서 경제, 군사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평양, 베이징 간 열차 노선을 베트남까지 연장하는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타이완의 환유 신호는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친 듯한 트럼프의 관세 칼춤에 미국의 동맹을 포함해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보복 관세를 유예하지만 8월에 미국이 관세를 실제로 발효시키면 210억 유로에 달하는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의 수출이 엉망이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독일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화학, 철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약 유입 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CNBC는 멕시코산 테이블 하나를 구매했는데 관세로 인한 통관료만 $1,170를 낸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트럼프에게 세계는 황제가 필요 없다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당장 미국 내 커피 가격도 오르게 생겼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브라질로부터 2024년 60kg들이 커피 포대 814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미국 소비량의 33%가 브라질산 커피입니다. 스타벅스가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산 육류도 소비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은 당장 커피와 햄버거를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도 트럼프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안보와 식량, 에너지 등 중요 부문에서 미국 의존에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일본의 일이 각박하게 구는 것은 38년 전 일본에 품었던 앙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막 부친의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았던 1987년 9월의 일입니다. 그는 CNN에 출연해 뉴욕의 천신만고 끝에 빌딩을 한 채 올렸는데 일본이 돈을 써서 홀라당 인수해 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했을 때 일인데 일본이 자기 빌딩을 인수하고 뒤에서 웃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끊임없이 미국의 부를 강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